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독자님들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 들고 온 사연은 연평해전을 직접 겪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탈북민 이상화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구독자님들께 감명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황해남도 웅진군 1980년대 초반. 이상화가 태어난 곳은 서해안과 맞닿은 작은 어촌마을이었다. 그의 부모는 평범한 어부와 주부였지만 아들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상화라는 이름은 서로 돕고 화목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의 이름이 훗날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줄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상화의 어린 시절은 대부분의 북한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놀았고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상화라는 이름은 또래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는 점차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갔다. 야, 이상화. 너 이름이 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지은 거야? 같은 반 아이들의 놀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이상화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고 부모님께 이름을 바꿔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단호했다. 아들아, 내 이름은 우리가 정성껏 지은 거야. 그 뜻을 알면 네가 자랑스러워할 날이 올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이상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소학교 3학년 이상화의 삶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리승수라는 아이가 전학을 온 것이다. 리승수는 평양에서 온 아이로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이상화를 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이름이 멋지다고 말해주었다. 야, 이상화. 너희 이름 정말 멋지다. 서로 돕고 화목하라니 그거 완전 영웅 이름 같아. 리승수의 말에 이상화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두 소년의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에는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다. 리승수는 이상화에게 평양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상화는 리승수에게 고기잡이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승수야,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이상화가 물었다. 난 군인이 되고 싶어. 우리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어. 리승수의 대답에 이상화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럼 나도 군인이 될래. 우리 같이 조국을 지키자. 그렇게 두 소년은 함께 꿈을 키워갔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중학교에 진학했고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다. 이상화는 리승수 덕분에 더 이상 자신의 이름으로 인한 놀림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 의미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1990년대 중반. 북한을 강타한 대기근은 이상화의 가족에게도 큰 시련을 안겨주었다.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이상화의 아버지는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에서 배급해주는 음식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상화의 가족은 들에서 풀뿌리를 캐어 먹어야 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희를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이상화의 아버지는 매일 밤 한숨을 쉬었다. 이 시기에 리승수의 가족은 이상화의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평양에서 온 리승수의 아버지는 당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리승수는 종종 이상화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이는 이상화 가족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상화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리승수의 말에 이상화는 큰 위로를 받았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이상화와 리승수는 더욱 단단한 우정을 쌓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고 이 경험은 그들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상화와 리승수는 18살이 되었다. 그들의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모든 남성이 만 17세가 되면 10년간의 의무 군복무를 해야 했다. 두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군인의 길을 앞두고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승수야, 우리 정말 군인이 되는 거야. 꿈만 같다. 이상화가 말했다. 그래, 상화야. 우리가 꿈꿔왔던 대로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자. 리승수가 답했다. 그들은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향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불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의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99년 봄 이상화와 리승수는 각자 다른 부대에 배치되었다. 이상화는 황해남도 강령군의 육군 부대로 리승수는 해군으로 배정받았다. 두 친구는 헤어지기 전 굳게 약속했다.
상화야, 우리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 편지 자주 보내고. 그래, 승수야. 너도 조심해. 우리 꼭 영웅이 돼서 만나자. 이상화가 배치받은 곳은 등산곡 고지였다. 이곳은 서해 북방한계선의 NLL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다. 훈련은 고되었다.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늦게까지 체력 훈련과 사상 교육이 이어졌다. 이상화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차 군인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져 갔다. 동무들, 우리는 언제나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정치 담당 장교의 훈시가 이어졌다. 이상화는 이런 교육을 들으며 점차 강한 애국심을 키워갔다. 그는 자신이 조국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도 있었다. 왜 우리는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 평화로운 세상은 올 수 없는 걸까? 한편 리승수는 해군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이상화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썼다. 상화야, 해군 생활은 정말 힘들어. 매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훈련하는데 파도가 높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 조국의 바다를 지킨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 넌 어떻게 지내? 이상화는 리승수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큰 위로를 얻었다.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하며 서로를 격려했다. 승수야, 나도 힘들지만 견디고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꿈꿨던 대로 조국을 지키는 영웅이 되자. 항상 조심하고 건강해야 해. 1999년 6월 이상화의 부대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함정 사이의 대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상화는 자신의 친구 리승수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6월 15일 이상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멀리 서해상에서 포성이 울리고 있었다. 그는 망원경으로 바다를 주시했다. 북한 함정과 남한 함정이 서로 포격을 주고받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후에 제1연평해전으로 불리게 될 사건이었다. 저기 봐라. 우리 영웅적인 해군 동무들이 미제의 앞잡이들을 물리치고 있다. 부대원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이상화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저 함정들 중 하나에 리승수가 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목격하니 그동안 받았던 사상 교육이 무색해졌다. 해전은 30분가량 지속되었다. 이후 북한 측 함정들이 후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상화의 부대에서는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다행히 며칠 후 리승수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리승수는 해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근처에서 대기 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상화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남조선이 나쁜 나라일까? 왜 우리는 서로 총부리를 겨눠야 하는 걸까? 난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이상화는 리승수의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도 비슷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나이에 죽을 수도 있음에 겁나기도 했다. 2002년 6월 이상화와 리승수는 각자의 부대에서 3년째 복무 중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첫 번째 연평해전 이후 두 사람의 생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이상화는 육군에서 계속해서 승진하며 소대장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며 더 큰 책임감을 느꼈고 동시에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도 커져갔다. 한편 리승수는 해군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주요 함정에 배치되었다. 6월 29일 평화로운 것만 같던 서해에 다시 한번 전운이 감돌았다. 이상화는 그날 아침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바다가 유난히 고요해 보이는군. 이상화는 망원경으로 서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예감은 적중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포성이 들려왔다. 이상화는 즉시 부대원들을 집합시키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추십시오. 상부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 이상화의 머릿속에는 온통 리승수 생각뿐이었다. 승수야, 제발 그 배에 타고 있지 않기를. 전투는 치열했다. 북한 경비정과 남한 해군 함정이 서로 포격을 주고받았고 바다는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다. 이상화는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투가 끝나고 며칠 후 이상화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번 해전으로 북한 측에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에 리승수의 이름이 있었다. 아니야. 이럴 순 없어. 이상화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 꿈을 공유하던 동료, 그리고 마음속 형제나 다름없던 리승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승수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함께 영웅이 되기로 약속했잖아. 이상화는 밤마다 울부짖었다. 리승수의 죽음은 이상화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이제 북한 체제와 전쟁의 의미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 걸까? 정말 이게 우리 조국을 위한 길일까? 이상화는 끊임없이 자문자답을 반복했다. 이 시기에 이상화는 우연히 남한에서 보낸 대북 방송을 듣게 되었다. 그는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다. 남한의 발전상, 자유로운 삶, 그리고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속고 있었던 걸까? 이상화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몰래 동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일부는 이상화를 당국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 덕분에 그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리승수의 죽음 이후 이상화는 점점 더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다. 그는 밤마다 리승수와 나눴던 대화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꿈꾸던 영웅의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고민했다. 승수야, 네가 죽은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이게 우리가 꿈꾸던 영웅의 모습이었을까? 이상화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한 인간으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이상화는 부대 내에서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급자들의 대화를 엿듣고 비밀 문서들을 몰래 훔쳐보며 진실을 알아가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북한 정권의 실상과 연평해전의 배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가리기 위한 술책이었다니. 이상화는 충격에 빠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 거짓된 체제를 떠나 진실을 찾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리승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승수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할게. 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그것이 내 영혼을 위로하는 길일 거야. 이상화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다. 그는 이제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천만한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다. 리승수의 죽음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상화의 마음속에 탈북이라는 결심이 자리 잡은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충실한 군인의 모습을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까? 이상화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몰래 지도를 펼쳐보며 고민했다. 그는 우선 연평해전의 진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신뢰를 얻은 위치를 이용해 비밀 문서들을 조금씩 열람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럴 수가. 연평해전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 이상화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문서들은 북한 정권이 의도적으로 남한과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90년대 말 시작된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체제 위기를 느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계획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화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의 소중한 친구 리승수는 이런 정치적 계산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승수야, 네가 이런 이유로 죽었다니. 난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이상화는 굳은 결심을 했다. 그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몰래 국경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고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렵사리 듣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브로커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접촉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휴가를 나가면 기회가 있을 거야. 이상화는 생각했다. 마침내 그에게 휴가가 주어졌다. 이상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휴가 중에 국경 근처 도시로 몰래 이동했고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는데 성공했다.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브로커의 말에 이상화는 주저없이 동의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탈북 계획이 세워졌다. 이상화는 다시 부대로 복귀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를 둘러보며 작별의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게 되겠구나. 계획된 날이 다가왔다. 이상화는 다시 휴가를 받아 나왔고 이번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브로커와 만나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국경을 넘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험난했다. 그들은 밤중에 강을 건너야 했고 수시로 순찰대를 피해 숨어야 했다. 한순간의 방심도 죽음을 의미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상화는 자신을 다독이며 계속 전진했다. 마침내 그들은 중국 땅을 밟았다. 이상화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위험과 고난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난 반드시 살아남아서 진실을 알릴 거야. 이상화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그의 탈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중국에서의 숨막히는 도피 생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이상화에게 새로운 시련이자 기회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여름 이상화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었다. 드디어 왔구나. 승수야, 난 해냈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이상화는 새로운 세상에 압도되었다. 눈부신 불빛,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상화는 믿기지 않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를 맞이한 것은 국가정보원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이상화를 안내하여 임시보호시설로 데려갔다. 이곳에서 그는 3개월간의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상화 씨, 당신의 탈북 동기와 북한에서의 경험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이상화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저는 연평해전의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상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연평해전의 배경, 북한 군대의 실상, 그리고 자신의 친구 리승수의 죽음까지. 그의 증언은 귀중한 정보로 여겨졌다. 교육기간 동안 이상화는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배웠다. 그는 모든 것을 열심히 흡수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이상화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3개월의 기간이 지나고 이상화는 드디어 사회에 나오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에게 기초생활지원금과 임시주거지를 제공했다. 하지만 그에게 닥친 현실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이상화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북한 인권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렸다.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은 진실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화의 강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어느 날 한 언론사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다. 이상화 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함께 작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화는 기쁘게 수락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을 털어놓았다. 연평해전의 진실, 북한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자유를 찾아 떠난 자신의 여정까지. 다큐멘터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화의 용기에 감동받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일을 계기로 이상화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다. 그는 대학에 입학하여 정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언젠가는 통일 정책에 기여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나의 경험이 평화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상화는 굳게 믿었다. 대학 생활은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 동기들 사이에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의 독특한 경험과 지식은 오히려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이상화 선배, 북한에서의 삶이 정말 궁금해요. 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후배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이상화는 언제나 성실히 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입대를 허용한다는 소식이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기회야. 이상하는 망설임 없이 입대를 결심했다. 그의 결정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미 북한에서 군 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에 가겠다는 그의 의지는 대단했다. 왜 다시 군대에 가려고 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질문에 이상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조국 수호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올 통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하는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했다. 그의 경험과 지식은 군에서도 높이 평가받았고 그는 빠르게 진급하여 부사관이 되었다. 군 생활 중에도 그는 자신의 꿈을 잊지 않았다. 그는 틈틈이 공부를 하며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정리했다. 두 개의 조국 하나의 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제 이상화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그리고 통일을 꿈꾸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리승수에 대한 그리움과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다. 승수야, 난 지금 진정한 영웅의 길을 걷고 있어. 너도 이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상화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옛 친구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다짐한다.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된 조국에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이상화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다. 그는 이제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이야. 나의 진정한 영웅 이야기는 이제부터야. 이상화의 눈에는 확신의 찬빛이 반짝였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상화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상화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화님을 더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번듯한 대한민국 군인인 상화님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